우선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우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험지 중에 험지죠. 네. 59개 당원 협의회 중에 그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51명이나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31개 지자체 중에 네. 29개가 민주당 소속이고, 네. 광역의원은 95%, 네. 기초의원도 70% 이상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제가 작년에 도당위원장 취임한 이후에 보니까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당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는 완충의 네. 역할도 하고, 네. 좋았을 때는 더 많이 이어질 도약의 수도 있고, 기회도 네.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런 조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에 그런 조직을, 기반을 촘촘하게 좀 만들어 놓자, 네. 이런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당을 응원하는 우리 경기도민 분들께서 느끼는 패배의식이 너무 팽배했었습니다. 사실, 2018년도서부터 패배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도 대패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패배의식을 없앨 수 있도록 네. 당원 교육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자신감, 네. 그런 것을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정권 교체에 우리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들을 많이 북돋아 놔주시고, 네. 결국은 모든 도민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것이 네. 이번에야말로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들을 네. 저희가 잘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만들어준 것이 그것이 승리 요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3%의 그러니까 격차가 났을 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네. 정권 교체를 시켜주셨지만은 네. 오만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 네. 0.73%라는 게 그런 의미를 저는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5% 차이 격차를 준 거는 네.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하라는 그런 채찍질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 숨가쁜 그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 네.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은 네. 그런 분들의 열망을 어떻게 잘 담아내서 그것이 투표장까지 갈 수 있었고, 네. 그분들의 열망을 그러니까 투표장에 표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었는데, 뭐 다 함께 정말 고생 안 하신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네. 다 함께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정권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우리 국민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관련된 어떤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 네. 이런 것들을 공간을 바꿈으로써 또 그 청와대라는 그런 공간에 이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용산을 네. 그렇게 본거지로 해가지고 재도약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요, 네. 우선은 이제 경기도당으로서 이제 31개 시군의 네. 지자체장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저기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네. 오해의 소지가 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오해 소지를 네.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네. 후원금 계좌를 닫아버렸습니다. 아.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선 과정을 거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진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한 모습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네. 또 그동안에 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또 네. 당 대변인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이런 네. 행적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네. 우리 경기도 선거에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좀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네. 그런 추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심사숙고해가지고 좀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분도 문제는 네.
경기도가 인구가 지금 1390만입니다. 네. 경기 남쪽과 경기 북쪽 하수 네. 이북을 분도를 해이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언젠가 해이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남부 쪽에서의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네. 또 경기 북부의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 네.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네. 경상남도 울산시였을 때랑 울산 광역시였을 때랑 그 변화의 속도와 변화의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경기도 인천시였을 때랑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였을 때랑 그 인천광역시만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듯이 네. 경기 북부도 앞으로의 방향성은 분도를 통해서 특성화를 시켜서 더 크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다만 시기와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그렇게 결정해야지 될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북부 인구만 하더라도 이미 네. 부산 인구, 그 다음에 대전 인구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인구상으로도 봐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온 지역이 있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체 희생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대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과 연천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 전체를 위해서 네. 희생을 해온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역 면적의 42%를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도시 발전이 제한이 되어 왔었고 네. 또 연천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법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각종 중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이 그런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는 그것이 저는 네. 국가가 당연히 해이지될 응당한 방법, 그 배상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배상 하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발전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뭐 지역 발전에 있어서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안전과 또 평안을 위해서 또 그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좌우가 어디 있고 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거죠. 이게 중첩 규제가 많은 곳도 있고 규제라고 하는 것은 원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조금씩 풀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지금의 규제 방식인 이 파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를 시켜서 그 완화된 규제 하에서 건설 경기를 필두로 해서 각자 도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파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이제는 정말 지켜야지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통해서 과감하게 규제 해소를 시켜줘서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경제라고 하는 것이 돈의 선순환 구조를 일으켜야지 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은 또 건설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 지금 거대 야당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아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어떤 봉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봉사를 한다고 친다고 하면은 그것의 밑바탕인 기조는 지방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해이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그 다른 어떤 지방선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가 하늘 높이 날아가려고 했을 때 한쪽 날개로만은 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힘찬 날개짓을 통해 갖고 높이 더 멀리 국민과 함께 날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